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재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선 의혹과 음모론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풀어보고 왜 이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유타 밸리 대학교 캠퍼스 약 3,000명의 청중이 모인 야외 무대에서 찰리 커크는 자신의 아메리칸 컴백 투어 첫 번째 행사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과 자유 발언의 중요성이었고 오후 2시 22분경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커크는 목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보안 요원들이 즉시 대응했지만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격은 캠퍼스 건물 지붕에서 약 100야드 떨어진 곳에서 장거리 저격으로 이뤄졌습니다.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이 사건을 정치적 암살이라고 규정하며 전국적인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미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폭력의 희생자를 맞이한 셈입니다. 찰리 커크는 1993년생 31세의 젊은 보수 정치 활동가이자 미디어 인물입니다. 그는 2012년 대학을 중퇴한 후 2013년 터닝포인트 USA를 공동 창립해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수 이념을 전파하는 단체로 키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젊은 층을 동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팟캐스트와 강연은 반이민, 반좌파, 기독교 가치 강조로 유명합니다. 커크는 단순한 코멘테이터가 아니라 젊은 보수 세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국 보수 진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용의자는 22세 유타주 출신 타일러 로빈슨으로 9월 12일 체포됐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가족에게 내가 찰리 커크를 쐈다고 자백한 후 가족의 제보로 잡혔습니다. 로빈슨은 유타주 워싱턴 지역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으로 최근 정치적으로 급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두 트럼프 지지 메가 보수파로 사냥 면허를 가진 총기 애호가들입니다.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로빈슨의 룸메이트가 트랜스젠더라는 점과 커크의 젠더 이념 비판 발언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로빈슨은 최근 커크의 유타 방문에 관심을 보였고 동료에게 장거리 사격 기술을 자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 개인적 증오가 아닌 정치적 극단주의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 폭력의 심각성을 상징합니다. 2024년 트럼프 암살 시도, 2025년 미네소타 의원 부부 총격 등 최근 연쇄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커크의 죽음은 좌우 양측의 극단화된 수사가 현실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FBI 국장 카시 파텔은 정치적 증오가 범죄를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분열의 결과로 총기 규제와 정치 담론의 제고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연이은 정치적 폭력 사건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고, 이는 향후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의 공개 활동에 대한 보안 문제를 재검토하게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적 대화와 평화적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커크의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죽음 후 미국 전역에서 촛불 집회와 기도 모임이 열렸고 9월 21일 애리조나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추모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고 해외에서도 확산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We Are Charlie Kirk 시위, 독일 베를린 대사관 앞 촛불, 호주 시드니 집회, 심지어 서울에서 한국 보수 청년단체가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는 커크의 글로벌 보수 네트워크 덕분으로 젊은 세대의 자유와 신앙 운동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해야 합니다. 커크는 논쟁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죽음은 어떤 이념도 폭력으로 정당화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아내 에리카 커크는 찰리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자녀와 가족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에서 정치적 증오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대화와 공감을 통해 분열을 치유해야 합니다. 컬크의 마지막 말처럼 진실과 자유를 위해 싸우자는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애도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전날 9월 9일 아마존에 The Shooting of Charlie Kirk라는 책이 등록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자로 아나스타시아 케이시로 사건 전날 출간일로 표시되었고 이는 음모론을 부채질했지만 아마존은 기술적 오류로 9월 9일이 잘못 표시됐고 실제 9월 10 오후 늦게 AI 생성 콘텐츠로 등록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책은 AI로 빠르게 만들어진 가짜로 정책 위반으로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이는 사건 직후 급진한 AI 기반 가짜 콘텐츠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예언적 음모로 확대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진실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아마존에서 책이 등록되었다, 삭제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스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음모론일 수도 있으며 제 개인적인 의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우연을 지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드라마 북크성이 최근 방영됐는데 여주인공이 목에 총상을 입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 전주엔의 총상을 보는 순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찰리 커크의 사건 총상 영상 장면을 거의 빠르게 접하게 되어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의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엔의 총상 장면은 커크의 목 총상과 놀랍게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예전 기억이 더 떠오릅니다. 게다가 2013년 한국 영화 감기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을 다루었고 2020년 코로나19 직전에 재조명되었습니다. 감기는 조류 독감으로 서울 근교 도시가 격리되는 이야기를 그려 팬데믹 예측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우연들은 예지몽 같은 의혹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단순한 문화적 공명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가 글로벌 사건을 미리 상상한 걸까요? 의심스럽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음악, 영화, 패션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친근하게 그들의 영향력이 물을 흡수하듯 우리의 젊은 세대를 좀먹듯 사고를 흐리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K-팝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세력이 한국을 왜 이렇게 이용하는지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은 얻는 게 있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부터 사상 교육을 시작되고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이들 교육은 부모의 밥상머리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컬크는 사망 직전 서울에서 빌드업 코리아 2025년 행사에 참석해 한국 보수 청년 단체와 만났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과 반공산주의를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경고했고 이로 인해 일부 음모론자들이 컬크의 반중 발언을 막기 위해 배후 조종했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는 컬크의 아시아 방문이 정치적 긴장감을 키운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 미국으로 이사간 젊은 청년이 컬크에게 질문하는 영상입니다. I recently moved from Canada, and I can say one thing: America is great. Canada is screwed up. And I'm wondering,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Prime Minister of Canada right now? I would deport Justin Trudeau the first day in office. That guy sucks. Canada's a real problem, man. I mean, because you have, I would basically allow Alberta to become its own country. I lived in Alberta too, so yeah, Edmonton or Calgary. Yeah, the two best parts of Canada are Edmonton and Calgary. Beautiful country too. It's amazing. Thank you. Canada's a really screwed up country, and it's a self-hating country, as you well know, that prides itself on being polite. And this is a great lesson for those of us in the West, that your favorable characteristics of being polite, nice, and welcoming can also be your downfall. And you know that in Canada, right? Yeah. Super polite, okay, we're just going to allow a bunch of foreigners to overrun our country. Super polite, we're not going to allow anyone, we're not going to have free speech. Canada's got a big problem. It does not have this, the Constitution, so you do not have robust free speech protections. You do not have Second Amendment protections, so the government is able to do whatever they want. I wouldn't want to be Prime Minister of Canada. I wouldn't last very long. But between Ottawa, Toronto, and Vancouver, you have some of the most liberal cities on the planet, as you well know.
Canada, I think, is bringing in like half of its population in the next decade in immigrants. It's just not sustainable. I know. And it's too bad. It was a once great country. Canada has fallen. I know. I'm thankful that I moved here, though. Do you have a U.S. citizen? Yes. Oh, good for you. Thank That's you. awesome. yeah. Welcome. I was born in America, but then I moved to from California. You to Canada. won the lottery. I know. God bless you, All man. right, Thank thank you. you so Glad you're much for here. your time. Thank you. 이 영상에서 컬크는 캐나다 정치를 비판하고 엘버타주 독립을 주장했는데 그의 비극적 죽음 이후 이 발언들이 재조명되며 전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고 캐나다의 통합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알버타가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영상 속 컬크의 발언은 그가 인식한 캐나다의 자유주의 정책과 강력한 표현의 자유보호 부족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이념적 입장을 반영합니다. 이는 논란과 양극화를 불러온 그의 총기, 권리 지지 및 이민 반대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컬크 사망 몇 시간 만에 게시된 이 영상은 그의 영향력과 캐나다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온라인의 논의가 급증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특히 영상의 확산은 컬크의 개인적 비극과 캐나다의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폭되며 교차하는 지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컬크의 발언 중 캐나다에는 헌법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상상이 가시나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 이 말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찰리 컬크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우리에게는 진실 추구의 교훈을 줍니다. 음모와 증오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대화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정보를 검증하며 진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거야말로 그의 유산을 기리는 길입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